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섹션 5 조동사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사 그리고 다음 챕터인 가정법 이 두 부분은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확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 교재에 잘 정리하면서 수업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조동사라고 했을 때 언어 먼저 이해하고 갈게요. 조라는 말은 도와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여러분, 조, 원형 이렇게 들어보셨죠? 조동사 혼자서는 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동사의 뉘앙스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화면에 조동사의 분류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와,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한 덩어리 지금 큰 형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단어별로 중요한 포인트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전반적인 조동사의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1-1과 1-2 두 가지의 형태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can, may, will, shall 이거 아주 쉬운 단어들이죠. 단어 자체를 아마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이 아이들을 현재형, 조동사의 현재형이라고 부른다. 요 정도 구별해 주시고요. 각각의 뜻이나 또 외워야 될 것들은 이제 차차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랑 뭘 구분한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과거형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거기에 주의하셔야 돼요. 과거 시제라는 거는 현재랑은 상관없는 이전의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과거 시제가 아니라 과거형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은 물론 얘가 그냥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즉 시제 일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양만 과거일 뿐 실제로는 과거의 의미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것은 조동사의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이라고 하면 이 아래 것들이라고 눈도장 찍어주시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could, might, would, should 우리 이거 시제 공부할 때 한번 나왔었습니다.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 시제면 뒤에 있는 조동사는 will, can, may, shall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거기에 포인트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바로 그때 말씀드렸던 과거형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 과거형 구분 첫 번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분류도 역시나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위에 거 볼게요. 위에 거에서 낯선 게 한 개나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 읽어봐요. have to, ought to, had better, would rather, used to 한두 개 빼고는 익숙한 표현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얘들이 조동사다? 물론 문법 용어로는 준조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표현의 정확한 뜻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되고 그러면 뒤에 뭐가 온다? 원형이라고 해서 이 뒤에 원형이 온다. 예를 들면요. had better 있잖아요. had better 그러면 왠지 느낌이 뒤에 투부정사 막 이런 느낌 오거든요. 그런데 had better 있으면 뒤에 뭘 써야 된다? 원형 이런 식으로 이것이 문법 용어는 준조동사라고 부르지만 그냥 요 뒤에는 뭐가 온다? 원형, 동사 원형이 꼭 필요해. 이렇게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뭐 할래 이렇게 선택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냥 would rather만 쓸 수도 있지만 이거 하느니 나 차라리 이거 하겠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하느니 라고 할 때 뒤에 연결되는 짝꿍 then 뒤에 동사 원형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암기해야 되는 표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used to에서 used 보시면 사실 이 표현 자체는 얘만 보면
아, 그냥 예전에 관해서 말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은 아마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used가 사실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된다 라는 의미의 수동의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익숙한 상태다 이렇게도 표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공부하겠지만 이게 used가 뭐 하는 used인가 문장 안에서 정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각각 하나씩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need 하고 there가 있습니다. 저거는 깊게 공부는 안 해도 되고 살짝 주의만 하면 되는데 need 하고 there란 단어는 그냥 평범한 일반 동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로 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조동사로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동사가 가진 특징을 이 단어가 가질 수도 있다. 그럼 뒤에 뭐가 오겠다? 네, 동사 원형이 오겠다. 그런데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고요. 부정문, 즉 not이 들어있는 문장 또는 의문문, 물음표가 있는 문장에서만 가능하다. 그 정도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need하고 there는 깊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세 번째의 항목이 사실은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참고만 하시고 가운데 있는 요거만 좀 주의 기울여 주시면 되는데 시제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완료의 have라고 했을 때 우리 현재 완료 그러면 have pp, 과거 완료 had pp, 미래 완료 will have pp 뭐 이렇게 모양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have가 뭐다? 조동사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왜 뒤에 pp가 오나요? 그거는 시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럼 뭘 포인트로 삼는가? 자, 완료 시제에서 이 have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의문문 만들 때는 어떻게? 이거를 앞으로 뽑아주면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부정문 만들 때 부정문 자, 부정어의 위치를 알아주셔야 돼요. 조, 비, 뒤, 일, 앞에서 not을 어디다가 넣을까요? 이게 조동사라고 했으니까 not을 쓰고 그 뒤에 pp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 다음 자 여기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진행과 수동의 비동사를 학자들은 조동사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우리 공무원 시험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be 뒤에 ing 그러면 진행 시제일 수도 있고 사실은요 뭐일 수도 있어요. ing가 능동의 형용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차차 쌓아갈 거니까 진행 시제 be ing 수동 be pp 이랬을 때 그 be를 학자들은 조동사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진행을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 다음 일반 동사 활용을 할 때 do, does, did 이건데요. do, does, did를 줄여서 그냥 재밌게 두더지라고 말하죠. 두더지 언제 사용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의문문 만들 때 그리고 부정문 만들 때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 바로 도치구문에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도치구문이라는 거는 동사가 주어보다 앞으로 빵 튀어나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어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오는 게 아닐 때 사용된다라는 것을 도치 공부할 때에 이거 일반 동사니까 do, does, did를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도치에 가서 차차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 포인트 뭐 하자? 현재형, 과거형이라는 걸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조동사랑 생긴 건 조금 달라요. 그죠? 단어 하나가 아니죠. 네, 준조동사라고 부르는 이 표현들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암기 구문들 또는 수거들 외워두는 것을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동사
원형을 동반한다.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동사 원형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원래 모양 roo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또 뭐 배웠습니까? 얘는 능동이다. 그죠? 주어가 한다. 능동. 그러면 뭐도 올 수 있는 건가요? 비, 수동 이렇게도 올 수 있습니다. 즉 조동사 뒤에 뭐도 올 수 있다? be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예요.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비동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비동사의 원래 모양은 뭐다? be거든요. 그래서 조동사 뒤에 비동사를 쓰고 싶으면 그냥 be를 쓰는 거. 그리고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조동사 뒤에 be, pp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은 괜찮고요. 3번과 4번에서 3번에 별표 하시고 3번의 모양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조동사의 과거형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전일에 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have have pp 조동사 뒤에 have pp를 달아주어서 예전에 관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담아주게 돼요. 여러분 투부정사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투부정사 할 때 뭘 말했더라? 자, 투부정사 이렇게 있으면은 문장의 동사랑 같은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거보다 더 전에, 그거보다 더 옛날에 라고 해서 희망동사, 소망동사 뒤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시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자, 투부정사 요것을 좀 더 옛날 일 표현하고 싶을 때 모양 to, have, pp 이렇게 바꿔준 것처럼 have, pp의 모양으로 뭘 표현한다? 더 옛날 일. 그래서 조동사 뒤에 have, pp의 모양이어야 과거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살을 조금 더 붙여볼게요. have, pp는 능동인가요? 수동인가요? 능동이에요. 능동. 그러면 과거에 관해서 말을 하는데 수동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have, pp에다가 be, pp를 더하면 어떤 모양? have been, pp. have been, pp. 이렇게 되었을 때 수동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만들어내실 필요는 없는데 시험 문장에서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가 있고 이렇게 동사 부분이 길어졌다. 그러면 have, pp니까 더 예전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눈치채시고 그 다음에 be, pp니까 수동이네 이렇게 분석만 해내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쉽게 말은 하지만 이제는 동사 원형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몇 가지? 네 가지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have, pp를 데리고 왔을 때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 것? 이전 일,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에다가 별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동사의 기본 의미 살펴볼 거예요. 조동사 하나 보기 전에 먼저 보는 이유는 이 기본 의미를 살짝 놓쳐서 맞다 그랬지 라고 하면서 정말 쉬운 문장을 실수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추측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의 강도에 따라서 좀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뭐 이렇게 나뉘긴 하지만 모든 조동사의 기본 의미는 추측.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should 볼게요. should. 그러면 제한 요청 의무해야 된다. 막 그렇게 외우고 있기 때문에
왠지 should만 보면은 의무 이거 하나에 빡 꽂혀서 틀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조동사에는 다 뭐가 있다? 추측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챙겨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화면에서 제일 앞에 must 색깔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추측 중에서 가장 강한 추측 must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ust 뒤에다가 동사원형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동사원형 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80%, 90% 이상 거의 사실화시키는 강한 추측을 바로 must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must 뒤에 have pp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강한 추측인데 무엇에 관하여 추측하는 건가요? 현실에 관해서 추측하는 게 아니죠. have pp를 붙였으니까 과거에 대해서 강한 추측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must have pp 했었음이 틀림없다. 강한 추측 이렇게 외우고 계시는 그리고 외워야만 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must have pp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추측. 자, 그 다음 볼게요. will. 자, will이 미래 시제. 이거는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도 따지고 보면요. 반드시 일어날 거, 항상 일어날 거라면서 현재 시제를 써도 되는데 굳이 will을 쓴 거는 그거는 가능성을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will이 추측이냐 아니냐를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고요. 여러분 반드시 외우실 것은 must 외워주시고 should도 추측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can, could, would, may, might 이런 거 전부 다 수 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추측의 강도가 여기서는 아주 강하고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might까지 보면은 아주 약한 강도의 추측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마지막에 있는 cannot입니다. cannot이라는 표현은 물론 할 수 없다라고 능력이 없음을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본 뜻이 뭐라고요? 추측. 그러면 추측은 추측인데 not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럴 리 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이 must를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강한 긍정의 추측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럴 리 없어. 강한 부정의 추측은 뭐로 표현한다? cannot.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거, 과거에 대해서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말을 한다면 could not을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cannot을 쓰고요. 뒤에다가 뭘 붙여요? have pp를 붙여야 과거에 대해서 그랬었을 리가 없어 라는 부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있는 cannot이 그럴 리 없어 라고 강한 부정 추측인데 과거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could not을 쓰는 것이 아니라 cannot은 그대로 사용하고 시제 표현은 무엇으로? have pp를 가지고 해줘야 한다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ould에도 추측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lest라는 부사절 했었죠. lest. 할까봐 하지 않도록 거기에 있었던 should가 바로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앞으로 또 나올 거니까 일단 계속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과거형.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도장 잘 찍어주세요. would, could, might, should인데 일단 시제에서 공부했던 거 문장의 동사가 과거예요. 그러면 종속절 속에 들어간 조동사는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요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재 205쪽 한번 볼까요? 205쪽 거기에 3번 주절이 과거 시제일 때 종속절에서 시제 일치를 위해 사용합니다. 자, 이제는 문법 용어가 조금 등장해도 이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y asked. 자, asked 과거 시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자리에 if they might go home. 그들이 물어봤어.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내용 자리에 뭘 사용했어요? 여기 있는 might. 과거형을 쓴 거죠. 여기에다가 might이 아니라 may, can, will 이런 거 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 상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눈을 옮겨주시면 204쪽 아래 과거형 조동사는 현재형 조동사보다 어떤 표현? 정중한 표현. 그래서 Can I close the window? Can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Could I close the window? 라고 해서 한 단계 더 부드럽게 공손하게 정중하게 표현한다 라는 거는 이미 생활 영어에서 여러분이 잘 실천하고 계실 테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을 거고요. 두 번째,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조동사는 다 뭘 가진다? 추측을 가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should도 추측일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당위성의 should만 생각하지는 말자 이고 그보다 우리 앞서서 화면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must 하고 cannot은 꼭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조동사의 시제 표현 보겠습니다. 조동사의 시제 표현은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하지 않는다. 뭘 가지고 표현한다? 뒤에 have pp를 가지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205페이지의 표를 쭉 정리해드려 있는데 물론 이 표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have pp를 데리고 오고 있죠. have pp. 그렇다면 얘는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 관해서.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must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must have pp. 자, must의 강도는 어떤 강도? 아주 높은 강도죠. 그래서 했었음이 틀림없어. 했었음이 틀림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이렇게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했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뭐까지 해야 되겠다? 해석을 하셔서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 맞는지 아닌지 따져보셔야죠. 해석을 안 하고 모양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must have pp의 오답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이 3번입니다. 2번은 잠시 후에 보고 3번을 먼저 볼게요.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should가 추측의 뜻도 있다고 했는데 네, 추측도 있긴 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위성의 표현도 가능하죠. 그래서 과거에 그랬어야지 이런 의미예요. should have pp.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라는 의미라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을 표현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 그래서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표현이에요. 했었어야 되는데 니까 결국은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별. 과거에 대해서 강한 추측 must have pp 했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주시고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이렇게 후회나 유감,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은 should have pp 라고 꼭 외워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껴있는 cannot have pp는 아까 말씀드렸죠. cannot 자체가 무슨 의미? 그럴 리 없어 인 거고 뒤에 have pp가 예전에 관해서 말하는 거. 그래서 cannot have pp가 그랬었을 리가 없다. 이렇게 그랬었을 리가 없다. 아시겠죠?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 추측.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살짝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not의 위치입니다. 보통은 조비 뒤 일 앞 이래서 조동사 뒤에다 not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단어는 정확한 not의 위치를 외워주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would rather입니다. would rather 동사 원형 그러면 나 동사 원형 하겠어 라고 주어의 선택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would가 조동사니까 여기에다가 not을 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would의 쓰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뭐 하는 would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would 뒤에 rather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줍니다. would rather 동사 원형 차라리 동사 원형 하겠어 라고 주어의 선택. 그래서 not의 위치를 would rather not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would not rather 아니고 would rather not 이라고 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 had better. 여기에서도 had를 보면 왠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막 이런 거 할 때가 떠오르면서 저 had 뒤에다가 not을 넣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죠. 그런데 사실 원래 모양인 have 이가 일반 동사도 되고 시제를 표현하는 조동사도 되고 워낙 쓰임이 많다 보니까 저는요 이거 하는 게 낫겠어요 라는 의미로 한 덩어리로 봐주세요. 이렇게 had better 같은 한 덩어리로 보아서 여기다가 not을 넣지 않고 역시나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 뒤에다가 not을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had better를 중고등학교 때는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외우셨을 텐데 그게 나가 아니라 그거 해야 돼 라고 약간 경고성으로 날려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것이 낫다인데 부드러운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마 라고 경고를 날릴 때 부정어의 위치 어떻게? had better not 이렇게 had better not 아시겠죠? 자, 그럼 공통점을 보면 1번과 2번에서 would 하고 had의 쓰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얘가 나 준조동사야, 나 이런 뜻이야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단어까지 가고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ought to입니다. 발음할 때 ought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ought to 하면은 그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의미상은 should하고 거의 비슷해요. should도 좀 예의 바른 표현인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예의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 역시나 그런 뉘앙스는 물어보지 않고요. 부정어의 위치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1번과 2번은 같은 덩어리로 봐서 그 뒤에다가 not을 넣었잖아요. 그러나 ought to는 대신할 수 있는 즉 should라는 조동사랑 큰 의미 차이가 없어서 should의 부정은 should not 이겠죠. 조동사 뒤에 부정 이렇게 쓴 거고요. ought to는 그냥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합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법칙인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들어두세요. 이 뒤에 사실은 to 부정사를 쓴 거거든요. to 부정사는 준동사의 일종입니다. to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거 다 준동사라고 부를 건데요. 준동사를 부정할 때는 항상 바로 앞에다가 not을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ought to not이 아니고 ought not to 부정사 이렇게 ought not to 부정사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부정어를 어디다 넣는다? 여기 to 부정사 앞에다가 넣는다. 이런 원칙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배울 표현 중에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 in order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이런 표현할 때도 뭐뭐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부정할 때는 not의 위치 어디다 쓸까요? 바로 요 사이 여기에 not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세 번째 표현은 일반적인 부정 원칙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ought to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ought 뒤에 to 부정사가 붙은 형태를 보아서 ought not to 부정사, ought not to 부정사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네 번째, used to는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used to 자체를 가지고 조동사를 취급을 해서 used not to, used not to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used가 과거 시제잖아요. 생긴 게. 그래서 didn't를 활용해서 didn't used to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이 4번은 둘 다 괜찮음으로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해석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have to 보겠습니다. have to. have to는 부정의 모양도 알아야 되고 정확한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have to 그러면 보통은 must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must는 법적으로 규제가 걸려 있을 때 사용하는 게 must예요. 법적인 규제. 그러면 must not 이렇게 표현하면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강경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must not은 하면 안 돼 라는 금지를 표현하는 아주 강한 표현. 그런데 여기에는 have to는 사실 우리말은 해야 한다 라서 뭐 비슷한 것 같으나 얘는 법적인 금지. have to는 안 하면 손해를 보니까 하는 게 훨씬 나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부정을 하면 그거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죠. 이 must로 표현한 거는 안 하면은 잡혀가요. 안 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반대말은 하면 안 돼 라는 금지를 표현하는데 have to의 반대말은 don't have to 라고 모양은 don't have to 모양이래. 뜻이 뭐냐면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예요. 하지 마가 아니라 안 해도 돼. 그거 할 필요 없어. 인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정의 모양 자체는 don't have to 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의미가 금지가 아니라 할 필요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하나씩 깊게 살펴볼게요. 교재 206쪽 우리 조동사 can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an은 일반적으로 우리말로 그냥 수라고 바꾸면 되는데요. 할 수 있다 하고 똑같이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 할 수 있어 이렇게 능력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가능성,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아주 강한 가능성은 must.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약하지만 아주 약한 가능성은 아닌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이렇게 능력이나 가능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can 뒤에다가 뭘 사용하게 되나요? 동사 원형을 써서 동사 원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또는 동사 원형 할 가능성이 있어.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자, 똑같습니다 라고 한 표현이 어렵지는 않은데 아주 가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순간 이거 뭐지? 라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can 뒤에는 원형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원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네 가지로 쪼라락 나뉘는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교재 206쪽에 보면은 그 모양별로 의미를 정리해드리긴 했는데 지금은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be able 뒤에 그럼 여러분 너무나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to 이렇게 튀어나오죠? to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be able to 부정사라고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은 전치사 to와 부정사 to 구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뜯어볼까요? able, 얘가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할 수 있는 상태야. 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러면 뭘 할 수 있는데 to 부정사 할 수 있는 상태야 라서 be able to 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be able ing 이런 거 나오면 틀린 문장. 두 번째, be capable.
자, capable도 능력이 있는,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be capable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틀린 문장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쓰지 않고요. be capable 뒤에는 전치사 of를 쓰게 됩니다. 전치사니까 뒤에다가 목적어를 달아주게 되죠. 목적어에는 명사를 쓰는 것도 괜찮은데요. 명사랑 성격이 비슷한 준동사, 투부정사 말고 동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be capable of ing. 물론 명사 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be capable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나오면 틀리다. 되셨죠? 그래서 정확한 모양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manage라고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일반 동사죠. 해내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해내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뭘 해내? 라고 뒤에 궁금한 내용 달아주는 거죠. 즉 타동사란 얘기예요. 해내는 것은 앞으로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manage to 부정사. 그래서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것, 목적어 자리에 ing가 올 것 이렇게 구별을 하게 돼요. 그때의 manage to 부정사 이렇게 외울 거거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할 수 있다라는 표현 띵띵띵띵 다 같은 것들 의미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의미랑 모양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자 화면 넘기기 전에 조동사는 하나만 써야 됩니다.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을 왜 같이 공부하냐면 단순히 의미만 같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래 시제에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더 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럴 때에는 can이나 will 중에 하나는 조동사를 그냥 쓰고 또 하나는 다른 표현들로 바꾸어준 형태는 맞습니다. 그러나 조동사 두 개가 띵띵 나오면 틀렸다라는 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되셨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부정표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리하고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정표현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여러분 앞에 1번 눈으로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2번도 보시겠어요? 알겠죠? 뭔지 알겠죠? 자, cannot 뒤에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능력을 부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I can't swim. 그러면 나 수영 못해 이거잖아요. 능력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부정한다면 그럴 리 없어.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 꼭 외워두세요. 그럴 리 없다. 두 번째, 그럴 리 없다에다가 과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리가 없어.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강한 부정 추측은 뭘로 한다? cannot have pp로 해야만 합니다. could not have pp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쓰이나? 할 수 없었을 텐데, 못했을 텐데 라고 해서 have pp가 과거라는 것은 똑같지만 이거는 과거의 가능성, 못했었을 텐데 인 거지 그랬을 리 없어 막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 혼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 별표 하시고요. 별표 한 3개 할까요? 이 표현은 영작에서 그래서 그거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의미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금 빈칸으로 표현된 이 부분에 어떠한 형태가 들어가는지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즉 정확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뒤에 공부할 때도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지금 쫙 외워버리시면 앞으로 반복해서 나올 때 확인 그 정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잘 보세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는 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작 문제에서 약간 꼬여 있을 때 그래서 그거
했다는 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시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이제 빈칸에 들어갈 모양들 각각 다릅니다. 그 모양을 잘 구별하셔야겠어요. 첫 번째는 cannot, 그리고 괄호를 쳤네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있었던 표현인데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지워지고도 쓸 수 있어서 바로 이 두 번째 cannot, but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but부터 볼게요. but이 그러나도 있지만 뭐뭐를 제외하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뭐뭐를 제외하고.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help에서 돕다? 이러면 좀 곤란해요. help가 돕다도 있지만 피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피하다. 주먹이 날라오면 피하다.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그러면 사탕을 먹으면 그 기침을 피하다. 그죠? 피할 수 있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cannot help. 피할 수 없었어. 뭐뭐를 제외하고는 즉 이거를 피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가 원래 뜻이에요. 비슷하게 choose는 선택하다, 고르다 이거죠. 그거 외에는 선택할 수가 없었어.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었어. 라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cannot but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cannot help, cannot choose, but 다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없어도 괜찮다? can은 조동사죠.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니까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but 뒤에는 뭐가 온다? 원형,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cannot but 동사 원형, 동사 원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인 거고 요 사이에 help나 choose가 있어도 괜찮다. 되셨어요? 그 다음 자 이제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세 번째 cannot help. 요 사이에 but이 없죠. but이 없어요. 그러면 이 help가 의미상 똑같은 게 뭐다? 피하다, avoid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겠지만 avoid는 뒤에 목적어 데려올 때, 준동사 목적어 데려올 때 ing를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 외워주세요. avoid는 뒤에 뭘 데리고 온다고요? ing. 그렇게만 외워도 시험 문제 맞추실 수 있어요. 자세한 거는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하고요. 그래서 cannot help에서 help가 돕다가 아니라 avoid의 뜻이면 바로 그 뒤에 뭘 붙여야 되겠다? ing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공부한 거랑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help가 돕다의 의미라면 뭐뭐 하기를 돕다라고 할 때 뒤에 ing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돕다. 그럼 목적어 자리에 사람 그냥 쓰면 되는 거고요.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할 때는 help 뒤에 to 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짝꿍이에요. 그런데 help 뒤에 ing를 쓰는 유일한 경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겠죠. 다시 한번 help 뒤에 ing를 쓰는 유일한 경우 바로 cannot help ing. ing 할 수밖에 없었어. 그거를 피할 수 없었다. 꼭 외워주세요. 됐죠? 네,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럼 느낌상 여러분, 여기는 동사 원형 ing, 그럼 세 번째는 뭐가 올까요? 투부정사가 올 겁니다. have no choice,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다. no라는 거는 숫자상 0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choice가 선택이라는 명사예요. 0개의 선택을 가지고 있다. 뭐뭐를 제외하고, 즉 이거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빵개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죠. 자,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것은 보통 but 뒤에는 투부정사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but이 뭐냐면 전치사의 but인데 그거는 조금 더 깊은 얘기니까 그렇게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원형 나왔고 ing 나왔죠. 그럼 뭐가 나왔다? 투부정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중에 하나인데 외우지 마세요. 그냥
명사적 용법 외우지 말고 한번 들어만 보시고 have no choice but 뭐가 나온다? 투부정사. 이걸 외우라고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have no choice but 뭘 쓴다고요? 투부정사.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러나 그건 필요한 게 아니고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자, 화면 지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cannot but 동사원형.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help나 choose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 다음 cannot help인데 이 help가 돕다라는 투부정사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피할 수 없었어. 그거 할 수밖에 없었어. 라면 뭘 쓴다? ing. have no choice.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이렇게 의미는 똑같지만 뒤에 오는 모양이 다르니까 어딘가에서 살짝 한두 개를 꼬아서 시험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여기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꼭 외워주시기 바래요. 네 번째,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 이것도 아주 많이 보신 표현인데요. 그거 할 때마다 이래. 뭐 사진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앞에는 cannot 그리고 동사원형인데요. 뭐 never 이런 걸 쓸 수도 있어요. never도 절대 뭐뭐 하지 않아 이런 뜻이죠. never는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그 뒤에 시제에 맞게 수에 맞게 동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cannot이든 never든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뭐 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without 삐리리리를 데리고 옵니다. without은 뭐뭐 없이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무엇 없이는 이라고 할 때는 도구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에요. 그런데 도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을 수반한다면 이 행동하지 않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 행동하지 않고는 이 행동하지 않아. 이게 원래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이 행동하지 않고는 이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꾸면 두 개의 행동은 같이 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지우고 다시 볼게요. 앞에 cannot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부정부사인 never 뒤에다가 동사를 가지고 수나 시제에 맞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표현 뒤에 without 삐리리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한다 라고 뜻하고 모양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이거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뭐 배웠냐면 요 자리, 요 ing 자리에 능동, 수동 이런 거 하면서 remind란 단어 이 단어를 가지고 활용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진도 나가면서 이거 어려운 거예요. 뒤에 또 나와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without 뒤에 remind 뒤에 ing를 붙여서 reminding을 붙이면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거가 되겠죠. 왜요? 이거 뭐니까? 능동이니까. 이렇게 사용했다면 reminding 뒤에 목적어가 와서 A에게 B를 of B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떠오른다. 주어가 그런 생각이 났어. 이런 의미라면 remind를 능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요? being reminded, being pp, being reminded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명사에 가서 능동, 수동 하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네 번째 하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이거 문장에서 해석할 때 잘못 꼬아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만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 이제 cannot 이런 표현이 있고요. cannot 표현 뒤에
많은 이라는 표현이 따라오게 됩니다. 꼭 정해진 게 아니라 많다라는 표현, too, much, enough, fully 전부 다 많다라는 표현이죠. 이런 게 막 있으면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아, 즉 해도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거 할 수 없어 또는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는 교재에서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요 위에 거 뒤에 많다라는 표현이 같이 와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게 활용이 될 거고요. 또 가끔 어려워지는 경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앞에다가 over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동사에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살짝 적용해서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사 관련된 부정 표현들 암기해야 될 거 살펴보았고요. 우리 교재에서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207쪽 볼게요. 207쪽 첫 번째 cannot 동사 원형 있습니다. 그죠? cannot 동사 원형 찾으셨어요? 거기 예문에서 네 번째 예문 볼게요. His car isn't here. His car isn't here. 차가 없어. He must not be here. He must not be here. 여기에 없는 게 틀림없다. 그죠? He must not be here. 그러면 근거가 어디 있어요? 앞에 차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차가 없으니까 여기에 없을 가능성이 완전히 높아 라서 must를 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상태에서 3번 볼게요. 3번, 동그라미 3번. You have just had lunch. 그러면 여기서 have하고 had가 만나서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니까 점심 먹은 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지금 배고프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you cannot be hungry. You cannot be hungry. 너 배고플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cannot인 겁니다. must not 하고 cannot 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cannot have pp. 여기에서 예문 동그라미 1번 볼까요? He cannot have seen me at that party. cannot have pp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 자, 파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과거에 있었던 파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썼으니까 과거에 관해서 말하는 거고요. cannot이 있으니까 그럴 리 없어 라는 의미라서 과거에 있었던 파티인데 그 파티에서 나를 봤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의미 파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세 번째, cannot help 또는 choose but 동사 원형. 똑같은 거 밑에 쭉 보이시죠? 네, 그래서 밑에 정리하시면 되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208쪽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한다 라고 의미를 단순하게, 즉 쉽게 했다는 건지 하지 않았다라는 건지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문 첫 번째 보겠습니다. I cannot but teach them 에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죠? 안 가르쳤다는 게 아닙니다. 의미 파악하시고 but이 있는데 왜 teach라고 동사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도록 짝꿍이죠. 앞에 있는 cannot but 동사 원형 이렇게 짝꿍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문장 cannot help 뒤에 ing 썼습니다. 그럼 이거 도와줄 수 없어가 아니에요. 도와줄 수 없어 라면은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고요.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I cannot help teaching them. 의미랑 모양 잘 연결해서 이때 help는 뭐랑 똑같다? avoid랑 똑같다 해주시고, 세 번째, I had no choice but. 자, no choice but 그럼 뒤에 뭘 쓴다? 투부정사. 괜찮으시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여러분 혼자 보시고요. 세 번째 문장 우리 앞에서 봤던 거예요. 읽어볼까요? I cannot see this picture. I cannot see this picture. 직역. 나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없어. Without being reminded of my childhood. Being reminded of my childhood. 자,
자, remind 수동태 바르게 쓰였죠? be reminded. 주어가 생각나다 해놓고 뭐가 생각나? 생각나는 대상 of 삐리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라는 뜻이에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라는 표현을 어린 시절을 생각나지 않고는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 않고는 이 사진을 볼 수가 없어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진을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능동과 수동을 따질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는 거는 해석에서 꼬이지 말자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can't thank you enough 에서 끝에 enough 라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내가 고마움을 표현할 능력이 없네. 고맙긴 한데 내가 고맙다고 말도 못하겠네. 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독하면 안 되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여기 잘 보세요. 두 번째도 별표하시고 You cannot be too careful of your health 에서 too 중간에 껴있는 to의 밑줄 그으시고요. 네, 여기에 역시나 많다, 지나치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You cannot be too careful of your health를 직역을 하면 너의 건강에 관해서 지나치게 신중할 수가 없다예요. 지나치게 신중할 수가 없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신경을 써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니까 신경 많이 써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네,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아 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세 번째 문장 넘어가고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회화에서 사용하는 거, 우리 생활 영어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 I cannot agree with you more. I cannot agree with you more가 문법에서도 나오고 생활 영어에서도 나올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more라는 데다가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more는 더라는 뜻인데요. many 또는 much를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many나 much보다 좀 더 많이 라고 표현할 때 more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해하는 거, 내가 너한테 동의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이상 동의할 수는 없어. 나 여기까지만 동의할게 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전적으로 완전히 동의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예요. 우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가 무슨 말이죠? 최고 좋아, 완전 좋아인 것처럼 이 표현도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가 직역. 그러면 무슨 말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뜻이 뭐다? 완전 동의해다 라고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자, 그럼 can에 관해서 공부할 마지막은 could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could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절 동사와 시제 일치. 앞에 있는 것이 과거 시제일 때 신경 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뭐 격언이라든지 과학적 사실 이런 거는 예외되는 거니까 예외 규정은 예외를 지켜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can 아니라 could를 써서 시제 일치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공손하게 can보다 공손함을 표현할 때 could를 사용한다. 세 번째, 가능성인데요. can도 가능성이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2번과 3번은 이미 여러분이 회화에서 얼마든지 사용하셨던 부분이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주절 동사와 시제 일치 이 정도만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can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부정 표현과 관련된 수거들 되겠습니다. can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